네,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가운데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향후 행보인데요. 설 연휴 즈음에 퇴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거다,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요. 자, 지금 스튜디오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모셨습니다.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. 어서 오세요, 대표님. 네, 오랜만입니다. 네. 혹시 그 박근혜 씨 지금 뭐 직접 뵙지는 당연히 못하셨을 것 같고 지금 일단 궁금한 게 건강 상태인데요. 뭐 유영아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했더라고요. 아무튼 정신적인 이런 부분은 아니고. 아니고. 긴급하게 사면을 해야 될 그 정도의 아픔이 있다. 건강 상태가. 그러니까 긴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. 예. 또 의사소견으로 6주 얘기했지만은 막 그게 한 설 지나서 2월 초까지는 병원에 계셔야 할 정도로 많이 편찮다. 그 정도는 말씀드리죠. 그러니까요. 뭐 이게 이제 건강 문제다 보니까 저도 더 구체적으로 뭔가 여쭤보기는 좀 그렇네요. 뭐 저는 좀 많이 아는데 예. 그 의사분들이나 당사자분이 그렇죠. 밝히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도록 그러니까, 되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상당히 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다. 그 정도로 뭐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다. 그건 전혀 아니고. 예.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그러면 설 연휴 전후에서 이제 퇴원하는 건 일정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까? 확정되지는 않았고요. 그때 경과를 봐야 되겠죠, 그죠? 예. 아마 뭐 상태에 따라서 호전되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더 계시든지 그건 결정 안 되겠습니까? 예. 유영아 변호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세요? 뭐 가끔 여러 가지로 뭐 문자도 주고받고 그럽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관심사가 유영아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설 연휴 즈음에 만약에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거잖아요.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? 아무튼 그 4년 9개월 1737일간 계셨잖아요. 예. 나오셔서 뭐 정치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입장의 메시지를 하시지 않겠느냐. 예. 지금 뭐 국민의 힘이 아사라판이 났는데 여다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면보다는 그냥 대국민에 대한 그런 뭐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. 그런 차원의 정치적 메시지는 안 담을 거라고.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침묵을 하시지 않을까.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세요. 그러면 아무튼 대국민 메시지를 밝히는데 정치적 메시지를 일치 안 담으면 그거에 대한 또 정치적 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? 침묵을 해도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담아도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. 지금으로서는. 그러니까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국민 그 메시지에 윤석열 후보 관련 언급이 있느냐 없느냐, 사실 이게 궁금했던 건데 뭐 그럼 전혀 언급이 없을 거라는. 윤석열 후보가 그때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. 저는 뭐 사실 양당 다 후보 교체라 이런 입장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민의 자존심을 양당이 좀 건드렸다. 어떤 자존심을? 뭐 이재명 후보야 제가 얘기 안 해도 파도 뭐 의혹이 계속 생기고 여러 가지 사과를 거듭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아무튼 지도력 뭐 부인에 대한 부분은 뭐 그건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국민의힘의 선대본부나 당을 이끄는 그 지도력에서 상당히 흠결이 생겼다.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저는 김종인 선대 세 부분 아니면 후보 당 선대. 그렇죠. 그러면 선대는 이렇게 이제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에 반도 못 따라가니까 이건 뭐 전면적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당의 사무총장이 첫건이잖아요. 내려놔야지.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. 그리고 후보 문제는 뭐 당장 후보 교체를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설 이전에 이게 2월 23일, 24일 이틀 동안 이제 공식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. 그렇죠. 지나면 더 등록도 못 하잖아요. 이제는. 그래서 설 전에 어떤 국민의 지지율이 어떻게 가느냐, 또 이 국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. 그래서 어제 제가 국민의힘 뭐 중진도 만나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튼 당과
선대위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고 네. 후보는 지지율 변동을 왔다 갔다 할 거다. 그런데 박스권에 묶여서 예. 30% 초반에서 25% 사이에 묶여 있으면은 방법이 없지 않냐. 네. 그거는 이제 야권 대통합 뭐 단일 후보 문제. 통합이라는 게 당대당 통합은 이제 늦었고요. 네, 그렇죠. 야권 단일 후보 문제를 이제 윤석열이 직접 들고 나와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. 그것이 국면 전환이다. 저는 이렇게 한 수 얘기를 해줬는데 네. 뭐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그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는 이제 결별을 하고 내려놔야죠. 이제 선대위를 선대본 체제로 이제 그 축소를 해서 직접 관할을 한다 이런 건데 그 방향은 그 제대로 잡은 거라고 뭐 보십니까? 방향은 제대로 잡아서 저는 뭐 아무튼 김종인 선대위도 반대했고 네. 이준석의 저런 돌출 행동도 잘못된 거다. 예. 제가 그 당에 10년을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수석 예.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예. 뭐다 알잖아요 분위기를. 예. 예. 그래서 처음에 선대위 캠프 구성할 때 잘못된 거다. 왜냐하면은 보수 정당은 예. 선거가 되면은 소위 좌파보다 훨씬 더 개혁적입니다. 혁신적이고 그걸 뭘로 보느냐 사람으로 봐요. 그럼 사람을 혁신적인 사람, 개혁적인 사람 혹시 선거 캠프를 그래 짜야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전국을 운영하겠다.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지금은 전부 퇴출 대상들만 앞에 다 세워놨으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예. 그러니까 민심을 읽지 못한 오만합니다. 그래서 국민들은요 하루에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. 예. 지지율이라는 게 물거품 같아서 그렇죠. 만약에 국민의 민심을 오만하게 받아들이면은 바로 떨어집니다. 김종인 총괄 같은 경우 이제 위촉한 분이기 때문에 해촉하면 이제 그걸로 끝이니까 뭐 절차상 뭐 전혀 어려움은 없지만 이준석 좀 대표 반발하겠죠. 김종인 영감님이 자기로 개인적으로 봤으면 추치 아닙니까? 킹메이커로 잘했는데 반발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? 엄청 반발하겠죠. 조용히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아마 뭐 또 다른 후보 찾아서 뭐 별의 순간이 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그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? 저는 자제할 겁니다. 자제한다라는 지금은 게 그냥 뭐 당대표직에만 지금 안에서 당대표 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죠. 시간적으로. 서명 받아가지고 뭐 절차 뭐 밟지 그것도 않는- 안 돼요. 그것도 안 되는 게 시간적으로 안 됩니다. 예. 만약 했는데 이준석 난 못 나가겠다 버티면 못 내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당헌 당규를 잘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 있거든. 예. 그러면은 뭐 싫어도 어떻게 해요. 당 문제하고 선대위 문제를 분리시켜 가지고 당은 뭐 그대로 하고 뭐 책임 문제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삼아야지. 지금 뭐 당 대표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말로 떠드는 것 자체는 그러면 당헌 이준석 당규를 대표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요.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손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뭐 당헌 당규상으로 못 내보내게 돼 있어요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지금 대표님께서 후보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후보 단일화 얘기하면 우리 공화당도 그 후보 단일화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? 첫째는 이런 거예요. 예. 국민의힘에서 후보 사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.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20%대 30% 초반까지 박스에 묶였는데 버티고 예. 뭐 계속 가겠다. 예. 그러면은 바깥에서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해야 돼요. 그렇겠죠.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보다 저 바깥에 있는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예. 이제 그런 구도고. 그러면 하나는 1, 2차로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접근한다는 하나는 얘기죠?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다. 후보 사퇴하자. 왜냐하면 5년 동안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. 뭐 두 가지 경우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안 높겠습니까? 그렇게 보시면. 당대당 통합은 어렵고 예. 후보 단일화 문제는 뭐 저는 뭐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조건 제시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. 지금 빨리 당 수습을 하고 선대위 수습을 하고 돌파는 후보 단일화가 돌파구다 이래 보는 거죠. 결국은 유일한 돌파구는 그거밖에 없다. 안철수 후보의 약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? 뭐 한계가 있을 겁니다. 한계가 있다.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아무튼 자유우파 쪽에서 봤을 때는 정체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검증을 본격적으로 안 했지 검증해서 들어가면은 또 걸림돌이 생긴다.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이제 나중에 되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하고 싶잖아요. 자기 스스로 나가면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60일이 날짜가 작은 것 해도 그렇게 작은 날이 아닙니다.
후보 단일화 작업은요. 예. 3일만 하면 끝납니다. 어차피 또 여론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. 여론조사하고 토론 한번 하고 여론조사하면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은 뭐 양당이 손 들고 음. 그러면 뭐 승복하고 후보 단일화 가면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치명타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. 원래 드라마 같이 각본을 짜고 그래 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 추락하니까 각본이 스스로 짜져버렸어요.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다. 지금 TK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민심은 생각하세요? 윤석열 후보 쪽에서 많이 이탈됐습니다. 그래요. 네,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23일 날 갔다 오고 또 윤석열 후보 대구 경북 갔을 때 갔다 왔잖아요. 네, 네. 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탈이 생겼다. 어.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의 그 생각 또 실언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했는데 리더력이란 건 국가를 운영하겠다면은 당이나 선대위 정도 운영은 쉽게 가야 되잖아요. 그러게요.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다. 그러면 그 이탈한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관심사인데 안철수 후보가 대구 찾았던데 이제 그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대구 안철수 간거 후보 아닙니까? 쪽은 많이 안 갈 겁니다. 아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? 그냥 지키고 네. 보자. 네.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. 그럴 경우에 하고 뭐 교체가 불가능하다 할 때하고는 변동이 있어요. 아 오히려 이제 전략적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?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. 우리 공화당으로 갈 가능성 어떻게 뭐 우리 공화당도 일부 오겠죠. 일부 오고? 저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. 네. 아무튼 이 설 전에 음. 큰 변화가 있을 거다. 그렇게 보고요.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. 이런 어떤 식으로 변화라 하면 어떤 이런 변화?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. 네.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근혜 씨와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씨에게 어떤 더 구체적인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해야죠. 어떤 거라고 이제 봐야 됩니까? 윤석열 후보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의 차별을 둬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.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앞에 사족도 알지 말고 내가 그 공직자로서 소임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솔되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. 그것은 45년 구형을 때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을 6개월을 끌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분노가 많이 돼가 있다. 그래도 뭐 본인이 계속 뭐 몇 번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. 고맙습니다, 대표님. 그러세요. 네,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